또 역대 최다입니다. 2026년이 돼도 역대 최대를 경신하는 이 습관적인 발전 상황은 변함이 없네요. 네. 관성입니까? 근데 네.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관성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언론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자, 역대 1월 수출 최고치를 지난 1월에 찍었다는 거 기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1월 한국 수출은 반도체가 견인하면서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3.9%가 오른 658억 5천만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87억 4천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12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기레기들은 조업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주력 품목의 고른 성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깎아내고 싶을 텐데 1월 달에 요 지수가 아마도 지속적으로 금액이 저는 커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환율은 비록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또 물가를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수출가를 많이 비싸게 받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한국산은 어디서 가격 비교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나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은 조선 이런 제품들은 선수금 넣고 웃돈 줘야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앞으로 가격에 대한 어떤 메리트들이 올라가게 될 거기 때문에 첫 달에 658억 달러면 요거 12월 내내 하면 딱 8천억 달러가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7천억 달러 역대 찍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 올해 8천억에서 8,500억 달러 수출을 만들고 내년에는 1조 달러 수출을 달성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해서 주요 종목들, 수출을 견인했던 주요 종목들을 봐야 될 텐데요. 일단 반도체가 2배를 작년에 비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2배 넘게.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수출액이 205억 4천만 달러로 102.7%가 상승한 건데 이게 AI 및 데이터 센터 수요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요즘 하이닉스나 삼성의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8% 가까이 된대요. 팔면 반이 남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액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중에 거의 100억 달러 가까운 돈이 무역 흑자로 쌓인 겁니다. 반도체 한 종목 안에서만. 이것만 거의 약 30조거든요. 그렇죠. 우리 돈으로. 와, 30조를 한 방에 벌었다.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년에는 하이닉스가 성과급이 3배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올해 1억이었다는데 내년에는 성과급이 3배가 될 거다. 대신에 사람을 3교대로 갈아놓고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수요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6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60억 7천만 달러.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 친환경차 생산에 조금 그 진입이 좀 늦었거든요. 거의 9조 원대입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 대비해갖고는 하이브리드나 또는 완전 전기차 시장에 도전하는 게 좀 늦었는데 워낙에 우리나라 기본적인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쳐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가격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중국이 덤핑을 워낙 많이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친환경차 부분의 수요를 올려가고 있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장세를 많이 봐야 될 텐데 기타 이제 무선통신기기 이제 뭐 전화기라고 봐야 되겠죠. 없는 폰이 워낙 히트를 지금 공제 레이트를 치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도 66%, 컴퓨터도 89%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그 반도체가 싸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선 반도체를 수입해서 조립하는 컴퓨터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나마 국산 컴퓨터가 싸다라는 개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IT, 화장품, 농수산식품까지 역대 1월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중소기업 수출 증대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시장별로 봐야지.
중국이 46.7% 증가됐고요. 미국이 29.5% 증가됐고 아세안 지역이 40.7%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액션이 빠르네요.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46.7%. 46%가 증가된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1월 달이니까 그랬고 앞으로 2월, 3월, 4월 지나면 더 증가하겠죠.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특히 이제 중국은 우리한테 어떤 그 소부장 제품들도 많이 갖고 갑니다만 화장품이라든지 내수 식품이라든지 내수에 관련된 수출액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빨리 국내 내수 증진을 확대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날 바로 중국 거리에는 한국 화장품이 쫙 깔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보도냐면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이 진짜 망원경을 들이밀면서 중국 내 변화,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밀착하나 이걸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봤잖아요. 근데 진짜 바로 바뀐 게 그거였대요. 한국 화장품들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닌데 일단 이제 쟁여놓고 있다가 갑자기 하도 한한령 때문에 꺼내놓으면 욕먹을까봐 숨겨갖고 있었던 거를 한꺼번에 재고 처리한 거고요. 그 후부터는 새 상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와중에 이제 대기업들만 돈 버는 거 아니냐 볼멘 소리들이 있는데 작년에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실적도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네. 2.8% 증가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10% 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1,18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0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2.8% 증가했지만 하반기는 10.8%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 수도 98,219개사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시장 외에 중앙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뭐 이런 쪽이 본격적으로 한국산 제품들을 끌어들이는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끌고 있는 게 사실은 한류인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자동차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게 중고차 수요가 폭발해서 그런 건데 화장품이 2위거든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K뷰티 열풍인 거예요. 이게 수출 국가 수만 204개국이래요. 그럼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에 그렇죠. 한국 화장품 다 한국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품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중국, 유럽, 중동까지 전부 다 한국 화장품이 나와가지고 21.5%가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중소기업 제품, 식품들, 중고차를 비롯한 한국 제품들의 어떤 수출을 이끄는 게 한국의 컨텐츠, 문화 콘텐츠의 힘입니다. 지금 올해 벌써부터 BTS 콘서트로 해가지고 지금 티켓 열풍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아유, 멕시코에 셰인바움 대통령이 아니 멕시코에서 BTS 공연을 조금 더 해달라고 우리 대통령한테 부탁하셨지만 그거는 우리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그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국가적인 저기 명운을 걸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직까지 이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일부 국가들이 이제 중동 쪽 국가들이 일정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일정 조정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파격적인 패키지를 걸어놓고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행기도 전용기를 주는 데다가 아미들이 오면 롤스로이스로 픽업 서비스를 해주고요. 아예 인공섬 있잖아. 두바이 앞바다에 있는 인공섬에다가 보라색 모래를 깔고 거기에 전용 호텔을 만들고 안에 시트를 다 아미 보라색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파격적인 제안들을 꺼내 놓으면서 이거에서 뭐 남으려고 그러지? 라고 싶을 정도로 이 콘서트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이거는 단순하게 그 나라 안에서 어떤 공연을 통해 갖고 티켓 판매 그게 아니고 한국의 문화적인 콘텐츠의 강점을 이식시키려고 하는 국가들이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BTS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상반기 아카데미상 아마도 캐대언이 휩쓸게 될 거고요. 그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뿌려져 나가 있는 한류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지금의 분위기가 강화가 된다고 치면 예매 대기만 12만이래요. 네. 한 국가에서 예? 보통 그래요. 12만 명이 대기를 하고 네. 있다고? 100만 명 이상이 그걸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멕시코가 이거를 아. 주문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뭐 미국 마이애미에서부터 쿠바 뭐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 예매가 빗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 야 이거 2번만 더 하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겠는데 와.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국가의 관광 산업을 지금 BTS 콘텐츠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정도라는 거죠. 잠깐만. 우리 두한 PD님이 지금 자랑한 거예요? 응. 아, 고향 그거 뚫고 종합. 고향 종합 예매 성공하셨다고. 성공하신 분 아이씨,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있네요. 안 펴도 안 되는데 저거. 네. 아무튼 와, 능력자. 와, 이걸 어떻게 했대? 와, 와, 대박.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내수 정치에 허덕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얘기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팔라고만 하니까 우리 국내 내수 시장만 보고하면 그게 안 되는데 이제 우리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왔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갖고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 제품들을 자연스럽게 해외에 수출하고 이것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 시중의 장벽을 온라인으로 허물게 되면 저는 이거 자체도 지금보다도 훨씬 넓은 시장에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온라인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만 보잖아요. 국내 유통이다 온라인 유통들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으니까. 하지만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을 열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른바 온라인 수출 전사들, 중소기업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저도 그런 업체들을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제휴를 해서 저희 아니요. 팔찌를 전 세계에 우리 울트라 팔찌를 티타늄 울트라 팔찌를 전 세계에 저희가 상품화를 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중소기업 아닌데 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잘해보려고. 아니, 나도 중소기업이 되고 싶어서. 그냥 방송만 잘하시면 네.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자리의 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의외로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 초임은 이미 뭐 일본이나 대만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수준의 어떤 임금 체계를 현재 가지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41.3%, 대만보다 37.0%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대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는 얘기겠죠. 좀 잘 보니까 근데 많습니다. 이 대기업들 초임이 이만큼 센 데 비해서 이 대기업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이른바 고용 숫자가 많이 늘지 않는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분명히 이 대기업들이 다 약속했어요. 10만 명 이상 네. 고용을 늘려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대졸 초임이 세계 탑 클래스인 이 상황에서 10만 명에 대한 일자리가 열리게 된다고 치면 우리 보통 대졸 구직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숫자가 40만 명 이쪽 저쪽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취업되는 숫자는 사실은 5만에서 10만을 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좋은 일자리들이 10만 개 이상 공급된다고 치면 그동안 만성적으로 쌓여져 왔던 취업 절벽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런 방식으로 취업에 대한 어떤 문이 활성화된다고 치면 이게 자연스럽게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쪽으로도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임금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임금 체계의 어떤 상승 구조들이 나중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도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이에 관련한 대책들을 세워주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근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기업, 소기업도 이미 일본을 앞지르긴 했어요. 20%대 이상으로. 그럼 걔들은 뭐 먹고 살죠, 지금? 30년째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고 있는데. 일본은 뭐 과연 일본이 선진국이라고는 해왔고 우리보다 지난 4, 50년 동안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건 맞는데 지금 일본의 국민들과 청년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과연 제대로 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만 잡으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살만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주말 내내 보여졌었는데 그건 뒤에서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통상 관련된 문제이겠습니다만 지금 또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네 어쩌네 다시 25%로 상향을 하네 어쩌네 그래서 김정은 장관이 지금 방미를 해서 관세 협의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만 별일 없었다. 좋은 합의 봤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좋은 합의 봤다는 건 25%를 일단 막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무슨 조건을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기레기들이 걱정하는 현대자동차 망할 일 25% 관세 돌아가는 일은 없던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한 협상가라고 했던 김정관 장관이 미국을 갔다 온 이제 귀국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민주당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를 해서 매년 특별한 일이 없다면 200달러, 200억 달러 수준에서 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대미투자특별법 이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지금 국회 일정 때문에 이렇게 입법이 늦어진 거다. 기분 나쁘면 이미자를 잡아가 CIA를 동원해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화상회의를 통해서 후속 논의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해주면 안 되잖아. 응? 사실은 우리는 이거 천천히 하면 되지. 통과시켜주면 안 되잖아. 안 된다기보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짐이 애초에 뭘 내놔도 딴지를 걸 놈들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 계류를 해놓고 손대지 않는 부분이 웃기지만 애국하는 행위다라고 해줘도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잘못이죠. 왜냐면은 한미 무역 간 이 무역 협의 당시에 법안 발의만으로도 관세를 낮춰주기로 했어요. 그거에 조항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지 맘대로 바꾼 게 그게 병신이지. 왜 우리한테 그래? 발의만 해도 된다고 했잖아. 약속을 깬 건 트럼프잖아. 괜히 우리한테 그지랄 해가지고 지금 유럽은요 이에 관련한 그 무역 협상 관련한 비준을 전면적으로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사실은 제로화가 돼버린 겁니다. 비준 통과를 안 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일본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은 이 관세 협상 자체를 아예 파기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